해방 이후 대전의 간략한 역사. 1945년 해방 이후 많은 해외 동포들이 대전에 정착하면서 대전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미 군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부는 대전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시 승격 이후 대전은 대전천 서쪽의 시청과 도청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기업들은 해방이 되면서 주인을 잃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를 한국 기업가들에게 헐값에 팔았는데 이를 적산불화라 합니다. 또 귀속 기업체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업가들도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고급 기술이 필요 없고 대규모 자본 투자도 필요하지 않은 경공업, 특히 식료품, 신발, 유지 등의 업종에서 신규 회사 설립이 활발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한국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주었고 특히 교통의 요지였던 대전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 지역은 1980년대까지 대전시 성장을 주도했던 중심 지역이 되었고 그 이후 새롭게 개발된 둔산 지역이 신도심으로 개발되면서 대전역 주변은 원도심으로 불립니다. 1960년대 이후 대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간단히 제시해 보겠습니다. 1963년 대덕군의 유천면과 회덕면 일부가 대전으로 편입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73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전은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가 발전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1973년 대덕 연구단지 건설이 결정되고 이듬해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합니다. 대덕 연구단지는 오늘날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됨으로써 대전은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수 요건인 수자원을 확보합니다. 1989년 대덕군 전역이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대전은 인구 105만 명의 직할시로 승격합니다. 1992년 20여 년의 대역사 끝에 대덕 연구단지가 준공됩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두뇌들이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전은 과학과 첨단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게 됩니다. 1995년 대전 직할시는 대전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대전은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주도적으로 결성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도시로 위상을 세우게 됩니다. 1998년 대전은 11개의 정부 외청을 수용하는 정부청사를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 제2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1999년 대전시 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시 중심지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전의 도시 공간은 급격하게 확대됩니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대전은 서울에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2007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대전의 동부와 서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011년 대덕 연구단지 지역이 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되면서 과학도시 대전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의 요지로 성장한 대전은 한국 과학연구의 요람인 대덕 연구단지가 건설되고 서울 과천에 이어 정부 제3청사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인구 규모로 한국의 5번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중의 대전. 한국전쟁 기간 대전은 임시 수도가 되었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건 및 복구 과정을 거치며 다시 서게 됩니다. 대전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지나며 서울, 부산, 광주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무척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북한군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전쟁 초기 한국 정부는 연일 후퇴와 방어를 거듭하다 6월 27일 대전에 임시 수도를 설치합니다. 이후 7월 16일까지 대전은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지만 대통령부터 계속 지방으로 돌면서 임시 수도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전은 대규모 피난민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투가 갑천 건너편의 대전 비행장 부근에서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이를 대전 전투라고 부릅니다. 며칠간의 전투 끝에 미군 제24사단의 사단장이 실종되었고 대전 전투에 투입된 3,933명 중 1,150명 사상자가 발생해 922명이 전사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의 패배로 끝납니다. 대전 전투로 대부분 장비를 잃었고 대전역을 비롯한 중요 시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대전시 중앙 도심 지역은 공군의 폭격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전 전체의 대략 8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시가지는 구입할 수복 후 새로운 도시 형태로 재건되었으나 몰려드는 피난민에 의해 대전은 식량과 수용소 시설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전쟁 중 피난민과 전재민을 위한 원조는 주한 유엔 민간 원조사령부나 유엔 한국재건단에서 맡아 구호 재건 원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피난민과 전재민을 중심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피난민 수용소 통제 등을 통해 수많은 피난민들의 구호에 나섰습니다. 정전협정 발효 이후인 1953년 8월부터 원조 집행기관인 경제조정관실이 대한 원조 프로그램과 한국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구호, 재건, 군사지원, 지역개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공동체 교육 및 훈련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 미군 대한원조사업은 대전 지역의 학교, 고아원, 행정기관, 병원, 훈련센터, 대전기지 막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전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중소산업발전기금도 투여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화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아진 전략적 가치로 인해 대전은 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대전에 몰려든 많은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대전의 재건에 나섭니다. 숱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모습이 대전에서도 재현된 것이죠. 도시 재건의 시작.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전 경제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대전 지역은 상공업의 중심지였으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기타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집결되어 있었으므로 전쟁의 피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이후 대전에는 한꺼번에 100여만 명이 몰리는 아수라장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란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대전의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멈추었던 제사와 방적회사들이 부분적으로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방적업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대전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대전에 모여있던 메리아스 공장들도 대전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 밖에 가죽, 연필 공장 등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생산업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대전천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시청, 도청 등의 관청가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고 주거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발달의 축은 대전천을 넘어 서쪽으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비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까지는 대전역에서 서대전역에 이르는 지역이 대전의 주요 지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전역이 자리 잡은 대전은 많은 대중가요에 등장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1956년 발표된 대전 브루스입니다. 이 노래 1절 가사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으로 시작합니다. 철도를 배경으로 한 다른 이별 노래와 달리 이 노래는 대전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대전시를 상징하는 노래로 여겨지곤 합니다. 대전 지하철의 대전역 안내방송도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건 노력에도 1950년대 후반 대전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직전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폐업과 도산 상태였습니다. 운영되는 기업들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 각종 지방 세금이 25% 정도 늘어나고 미납 세액 또한 급증하면서 시민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9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학생들도 4.19가 시작한 이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3월 8일과 10일 고등학생 시위가 있었으며 이는 다른 지역 학생 시위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3.8 민주의거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4월 26일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시내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밭중학교에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합세하여 시청 쪽으로 행진하면서 자유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시민도 함께했습니다. 결국 4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고도성장기 대전의 사회 경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고도성장기에 대전의 경제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출입에 지리적 이점이 있는 해안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경제 발전도 집중되었습니다. 대전은 내륙 도시로 주변에 항구가 없어 공업화의 진척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습니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대전을 포함한 충청남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7%에 이르렀지만 이는 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본격화된 임해공업단지는 내륙공업단지에 비하여 규모가 크며 신산업도시 개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종합제철공장, 정유석유화학공장, 비철금속공장 등 대규모 설비 산업이 계획적으로 바다 인근에 개발되었고 울산, 포항, 창원, 여천 등과 같이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공업단지 개발 전략에서 볼 때 내륙지방인 대전은 공업단지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요.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그랬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도 대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착공해서 1973년 완공된 호남고속도로는 순천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며 호남 지역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덕분에 전국은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전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각지를 뻗어나가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망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대전이 지니는 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감소시켰습니다.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대전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 배분하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서울과 각 지방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전의 기능이 약화된 것입니다. 대전 상권이 위축된 것이죠. 그러나 1973년 대전 대화동에 제1공단이 조성되었고 이후 1979년에는 이 공단이 완공되어 대전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하면서 2차 산업 부분으로 이동해가는 전국적인 추세에 함께하고자 한 의지였죠. 무엇보다 1973년부터 대덕 연구단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대전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공사가 시작한 대청댐이 1981년 완공되어 풍부한 수자원과 전기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전은 도시와 공업화의 성장과 함께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도시의 공간도 커져갑니다. 그와 함께 교통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변모를 꾀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대전을 만날 시간입니다.